네, 안녕하십니까. 조구승입니다. 이번에는 동원 개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개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냐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평소에 스크리닝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이 좀 싸고, 기업이 좀 경쟁력도 있고, 나름 가치 투자에 속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종목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동원 개발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현재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 3,410원이고요. 지금 이 차트가 2014년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주가 폭등한 뒤부터 지금 3,410원이면은 정말 좀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매력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격이 내렸다는 거는 전방선업이 크게 안 좋다거나 본업이 문제 있다거나 뭐 그런 이유에 의해서 보통 이렇게 가격이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한번 좀 궁금해 가지고 어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이렇게 발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은 2022년도 4월에 이제 세종거북이라는 블로그 필명을 가지신 분이 이제 좀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세종거북 말고도 많은 가치 투자자 블로거 분들이 22년도 초까지 팔로우업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좀 신기하게도 2022년도 초까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한 4,800원, 한 5,000원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의 피해가 바로 다이렉트로 받은 게 건설 업종인데, 주가가 정말 끊임없이 떨어져 가지고 3,4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 이렇게 가치 투자자분들이 이제 동원개발 팔로우 하신 분들이 많은데 계속 팔로우를 하시고 계시나 봤더니 거의 열에 한 7, 8분들은 다 그 글이 없더라고요. 아마 좀 방치를 하고 뭐 리밸런싱 하신 건지 아니면 파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팔로우하고 뭐 글 쓰신 분도 있는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가격 메리트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이 체력이 있고, 그리고 그 경제적 해자 비즈니스 모델이 살아 있으면은 앞으로 또 시장이 또 평균 회기야, 그리고 금리가 다시 조금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주택 수요가 좀 올라가면서 다시 업황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움 개발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한 8개월 전쯤 이제 세종거북님이 분석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 기업에 걸어왔던 히스토리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체력이 있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이분이 요약한 글이 좀 괜찮아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가치 투자 블로거 분들 흔히 좀 낯익은 분들이죠. 리장님, 길번님, 아직까 이미사인님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동호개발을 많이 팔로우 해주고 하시고 계셨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를 요약을 해보면은, 바닥을 확인했다. 22년도 4월 기준입니다, 이게. 예. 지체 사업이 없었던 21년도. 자체 사업이라는 게 그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바탕으로 토지를 사서 그 토지에 아파트를, 자기 브랜드의 아파트를 올려서 브랜드 분양을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원래 건설사라면은 자기 토지가 아니라 그냥 건설만 해주고 끝내는 그런 도급공사 위주인데, 이제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토지까지 사서 자기 브랜드 아파트에서 분양가까지 이제 내는 그런 이제 거를 디벨로퍼라고 하고 자체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디벨로퍼 건설사라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닥 확인을 했다. 21년도에 자체 사업이 없었거든요. 이때 뭐 도급공사만 실적이 있었다. 그래서 도급공사만 했었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그리고 수주잔고 1.4조 있었다. 그래서 Q가 늘어나고 있고 P 정가가 용이하다. 이거 22년도 4월 기준입니다. 바닥이 아니었죠. 지금 날짜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걸 조금 약간 경계를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투자라는 거를 저도 배웠고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22년도 4월에 현재 시가총액 4,600억, 지금은 제가 알기로 시가총액이 3천억이네요. 3천억. 그러니까 저 때 대비해서 주가가 한 최소 30% 이상은 지금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천원, 5천원 이때였으니까. 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7에서 10%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고 포워드 퍼 4 이하에 살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을 예상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 베이스로는 22년도에 매출이 뭐 7천원, 영업이익 1,500억, 뭐 순이익 1,15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적을 예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게 보수적으로 좀 많이 보수적으로 추측을 하는 게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덜 다치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워스트 시나리오가 매출 6천억이고 영업이익 700억이고 순이익 500억 이 정도로 좀 보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실게요. 실적을 지금 한번 보는데 연간으로 실적 봤을 때 이게 지금 스톡워치라고 그 개별 종목을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사이트인데 22년도 9월 지금 3분기까지 매출액이 한 4,3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 700억이랑 순이익 591억 나왔네요. 4,300억, 748억. 그래서 보시면은 워스트 시나리오 뭐 4분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나올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고 영업이익이 아까 700원 영업이익은 좀 나왔네요. 이건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어쨌든 워스트 시나리오에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해서 DL 이인시 수준만큼 자체 사업도 없고 뭐 원가 추가 상승하고 있고 금리 올라가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각종 그 건자재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 전가 어렵죠. 왜냐면 수요가 받쳐줘야지 그 건설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엄청 안 좋기 때문에 분양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베이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무거동, 신정동 이게 지금 그 수주잔고에 있는 여러 사업들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두세 개 정도 자체 사업 추가 진행하고 있다 해서 베이스 시나리오나 진행되면은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것도 추가 진행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설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 도급 사업부터 일단 보시면은 원가가 있습니다. 원가에는 뭐그 건축하는 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자재 비용이라든지 운송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각종 이제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건축 마진이 붙어가지고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흔한 모든 대형 건설사나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런 도급 사업을 아마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사업을 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체 산업이라는 게 이제 디벨로퍼라고 이제 보통 용어를 칭하게 되는데 원가와 건축 마진 플러스 사업 마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을 판매를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기였기 때문에 분양가를 판매했을 때 그 차이까지 사업 마진을 챙겨서 이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자체 사업이고요. 당연히 건설 업황이 호황일 때는 그 이제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그 이제 완판이 되면은 본인들이 사업 마진까지 많이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여유 현금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 아파트 브랜드까지 갖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 건축까지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도봉개발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 쪽에서 지체 사업에 굉장히 좀 역사가 있는 중소형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막 PF 보증이다 이제 뭐 재무적으로 건설사도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이제 건설을 할 때 뭐 몇 천억 몇 조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하는 건설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GS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롯데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영 건설이라든지 중소형 건설사 중에 그 PF 보증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체력 대비해서 많이 위험한 건설사들은 지금 주가가 아주 바닥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투자를 하실 때 그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원개발은 자체 사업 비중이 50에서 80% 정도 매우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과 건축을 하는 특화된 디벨로퍼다. 그래서 사업 마진과 건축 마진 동시에 가져가고 높은 현금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재무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1편은 여기서 마치겠고 2편에 이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